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네, 김정아TV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새로운 주제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이 복잡하죠. 예, 김정은 어제부터 이슈 나왔나요? 김정은 사망얘기 확실하다라고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분들이 모두 많이 발언하는 관계로 아침부터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북한 붕괴론 8부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 분명히 인지하고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갈팡질팡하면서 시작했던 1부부터 이제는 8부까지 왔습니다. 오늘 북한 주제 북한 붕괴론 8부에서 김정은 유것이 북한의 선택은 중국일까? 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민간에서 지금 떠도는 다양한 북한 붕괴론에 관련된 다양한 설들에 비유하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북한군 장교로서 북한의 실태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살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제가 또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김정은 유고설이 지금 상당히 난무한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함께 떠도는 이슈들이 뭐냐면 북한 사본할 문제에 대한 문제와 나중에 북한이 붕괴됐을 때 내분할된다 라는 이 주제가 가장 많이 돌고, 그 다음에 중국이 북한을 점령했을 때 라는 주제가 상당히 이슈가 함께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김정은 유고설과 함께 쏟아지는 이슈들 중에 묶여져 있는 이슈를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슈들을 상당히 많이 지켜보면서 북한 붕괴론 주제에서 제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지 솔직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김정은 유것이 북한 지도층이 중국을 선택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 방송 주제를 제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과거 우리 북한을 한번 지켜본다면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어딜 찾나요? 꼭 중국을 찾죠. 네. 과거 김일성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찾고 김정일이가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찾았듯이 김정은이는 시진핑을 찾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낯설지 않게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지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북한 지도자 방중 때마다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 마치 우리 한미 동맹의 정도의 깊은 관계라고 보는 경향도 상당히 짙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의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꽤 친숙할 법만 한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부장이 2007년 방문 당시에 북한이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도 설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리군 당시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입니다. 이 사람 역시 북한이 중국에 종속되는 걸 원치 않으며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수립할 의향까지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기사들, 자료들 막 찾아보다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100% 진심일 가능성이 크겠다. 저는 그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일성이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 정책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철저히 배격한 적화 통일에 논하에서 많은 내용이 집중이 됐습니다. 북한 역사에서도 고려 시기 중국 땅의 일부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강조하면서 언젠가는 찾아야 할 조국의 땅이라고 교육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땅이 중국의 땅이 아니라 언젠가는 찾아야 될 우리 조국의 땅이라
교육한 부분을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6.25 전쟁의 교육에서 중국을 혁명 동지로 표현한 것과 달리 실제 주민들에게는 중국 화교들이나 중국을 상당히 경계하려는 지시나 강연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문제의 혼란성은 뒷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소련이 사회주의 망하자 중국이 배신자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면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킨다 의미에서 사회주의 지키세 노래가 나왔던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북한에서는 등소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한국 나오니까 덩사오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냥 북한 용어로 부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등소평을 배신자로 낙인하고 교육을 했는데 탈북을 하고 중국에 턱 오니까 중국 사람들은 등소평을 중국을 가난해서 구제한 영웅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땅을 나눠주어서 개인 소속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준 등소평이 영웅이라고 막 평가를 하고 거진 찬양을 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내가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1975년 4월 18일에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만났는데 핵 개발에 얼마나 들었냐라는 김일성의 질문에 마오쩌둥이 조선 핵무기 가질 꿈도 꾸지 마라. 대륙인 우리도 수천 명 굶겨 죽이면서 힘들게 만들어낸 핵무기다. 너네같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약한 나라는 꿈도 꾸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김일성이 북한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적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라고 붕괴를 했다고 태영호 바로 태영호 공사님이 내신 3층 서기실 암호 그 책에서 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나간 기사를 한번 다시 더 지켜본다면 뭐가 또 나오냐면 2014년 7월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도 북한은 매우 격양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꽤 됐지만 중국은 핵개발을 이어가던 북한을 외면하고 한국과 교류를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북한 군부에서는 중국은 천년의 원수라고 비난에 나섰습니다. 이후 중국이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을 하니까 이번에는 일본은 100년의 원수요, 중국은 1000년의 원수라는 구호가 북한 군부에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다시 되짚어 볼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기사 내용들을 제가 다시 부분 다 가져와서 제가 지금 종합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북한이 갖고 있는 적대심을 중국이 모를 리가 있나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중국 특히 젊은이층들에서는 국제사회에다가 중국이 북한과 같은 패거리 집단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패거리 집단으로 여기는데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 조선을 기피하는 정책이라는 의미에서 기조정책이라는 것이 강조되기도 했는데 심지어 중국 관리들에서는 변견론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변견론이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변견은 집을 지키거나 망을 보는 개를 말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켜보는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잘 볼 수가 있겠죠. 양국 간의 신뢰 결핍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북한은 중국의 순망치한이라고 말했던 마오쩌둥의 말이 20세기 오늘날까지 지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기사에서 지적했더라고요. 그래서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순망치한이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씁쓸합니다. 네, 북한이 저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중국하고 함께 하는 그 시간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한국 국민으로서 지금 북한을 바라볼 때 참 많은 것을 제가 배울 수 있다는 지금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미국과 패권 전쟁 하에 지정학적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지정학적 애증 관계라고 표현하는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국시보에 실린 주목할 만한 글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글 내용을 보았는데, 중국 내에서 일고 있는 북한 붕괴로는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런 글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론은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대미 전략 차원의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일지도 모르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몹시 우려하는 건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자본주의 침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미국 편에 서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인지 중국의 대북 투자가 지난 10년간 공격적으로 이루어왔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90%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즉 중국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발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 대북 레버리지는 상당 부분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많은 기사들이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감된 이유가 뭐냐면, 탈북할 때 봤던 북한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북한 경제는 권한의 행군을 살린 것이 중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백화점과 상점망, 중국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직접 제가 목격하고 탈북한 시기입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북한 청진 백화점 부기상이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관계자들이 대부분 어머니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북하기 전에 그분들 찾아가 보니까 중국 물건이 이제는 짓눌 때 노골적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전에 중국 물건이 들어왔을 땐 어느 정도였냐면, 짓눌 때는 절대로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장에 판매만 가능했습니다. 짓눌 때는 오직 국산 제품만 올려놓은 것이 북한 백화점 상업계통의 오랜 관례였고 오랜 관습이었고 오랜 정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통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탈북할 때가 바로 2006년이었거든요. 북한이 권한의 행군을 벗어날 때 바로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 중국에 만약 북한이 붕괴돼서 누구의 손에 들어가더라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이제는 북한이 넘어간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위험도를 잘 알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 일꾼들이 미국에 와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발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말이 진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주제에서 가장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제가 요점으로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북한 붕괴론에서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에 흡수되어 빠질 수 없는 함정에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문제가 북한 지도층이나 관료들은 이런 함정을 알기 때문에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북한 외무성 일꾼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앞서서 제가 뒤에서 살짝 설명하겠다고 했죠. 가장 혼란스러운 문제입니다. 김일성부터 진행되어 온 6.25 전쟁 역사에 그 역사적 문제에 동참이 되어 있는 중국의 평가는 혁명 동지로 되어 있지만, 현재 중국에 대한 반중국에 대한 교육은 분명한 차이를 둔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에서 역사 교육하고 혁명 역사,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차이가 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울 때도 상당히 이 부분은 혼란스러웠다 했는데, 사회에 딱 나오니까 중국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뀐 건 분명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6.25 전쟁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6.25 전쟁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중국과 소련이 혁명 동지로서 함께 역사적 위치에서 우리 북한 편에서 남조선 괴뢰도단과 미제 침략자들을 쳐물려 쳤다라는 교육이 분명히 함께 들어갔는데, 나중에
역사적, 조선의 역사라는 과목이 또 따로 있는데 조선 역사라는 그 과목에서 분명하게 중국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 세계성은 고구려의 땅이며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야 될 땅이다 라고 교육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요점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보면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그들의 혼란스러운 이념 문제를 우리가 정리해 줄 수가 있고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틈새 전략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가장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북한 군부가 일부 세력이 개인들의 권력 위하욕을 위해서 중국하고 결탁한다는 상황도 우리는 솔직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사망설이 오늘날 거진 확정인 것처럼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늘어난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반도의 긴장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안 올 절의 기회이기도 한 지금 상황을 우리가 잘못 대비하면 분단 100년의 역사를 기록하는 민족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단 100년의 역사는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요? 김정은이 만약 유고됐을 때 후계자가 누가 올라서더라도 그때 협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 북한이 정말로 김정은 유고 상태로 붕괴가 되고 중국에 흡수될지라도 그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든 가능성,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주제였지만 저 나름의 생각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 공감이 되신다면 영상 시청 후에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로 부탁드리고 의견이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